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7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라방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내 마녀의 날, 이 마녀의 심술보다는 마녀의 마법이 일어났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보다는 상회했지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 부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양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분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반도체 강세로 인해서 1.5%가량 상승하면서 장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900선 거의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899선에서 장 마감을 했는데 과연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들 반등에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내일까지도 이 흐름이 이어질지 과연 이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더 알찬 내용 얘기할 수 있습니다. 50분 안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다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핫했던 종목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딱 10가지의 종목 꼽아봤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저희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서도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 10가지 들고 왔거든요. 그 종목들 간에서 대결을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원탑 종목 픽할 예정입니다. 이 원탑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은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참여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 종목 간 이 라이브 배틀 대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주 들고 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vs SPG인데 일단 최근에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서 로봇주들 뜨거운가 싶더니 어제 엊그제장에서는 이 매물 출회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죠.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장에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주로 볼 수 있고요. SPG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필수 요소인 감속기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감속기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기 때문에 실적주라고도 볼 수 있죠. 과연 우리가 현 시점에서 대장을 봐야 될지 혹은 실적주를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섹터 들고 왔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주가의 급등세가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머크사와 이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한다, 면역 항암제를 공급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또 독점 계약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알테오젠을 봐야 될지 혹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독자적인 진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주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기업 들고 왔습니다. 테슬라 vs 아마존 들고 왔는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간밤에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슈퍼컴퓨터,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가 이 기업의 가치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테슬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분을 켜내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이 강력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2022년 8월 이후로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좀 상승분을 켜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택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픽해보도록 하겠고 네 번째는 퀄컴 vs 브로드컴 들고 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통신 반도체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데 일단 애플에서 자체 칩 개발을 하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퀄컴이 3년 더 추가로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5G 강자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애플 관련된 이슈가 있는 퀄컴을 봐야 될지 혹은 계속해서 강자인 브로드컴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입니다. 일라이릴리 vs 노보노디스크인데 일단 두 종목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이 종목들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 비만
비만치료제 관련주, 당뇨 관련주들이 핫했었죠. 일단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운자로가 유명하고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싹센다, 위고비가 유명합니다. 현 시점에서 두 종목 가운데 우리가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굳이 꼽자면 좀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0종목 대결할 텐데 여기에 오늘 또 칼리 전문가님 모셨거든요. 칼리 전문가님께서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 픽하실 겁니다. 과연 이 원탑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가 어떻게 될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드디어 좀 빨간불을 강하게 켜내면서 마감을 했죠. 하지만 이게 과연 반등의 서막일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칼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처음 만나 뵙는 것 같아요. 거의.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죠. 네. 생방송으로는 또 처음 우리 팍스경제TV에 나와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칼리 전문가고요. 벌써 팍스 방송만 지금 한 2년 반 이상 지금 좀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지금 생방송은 여기에서는 이제 좀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긴장된 상태에서 이제 생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긴장하셨나요? 그래도 좀 긴장은 안 되네요. 좀 일단 좀 편한 상태고 이제 좀 내 집 같고 이 방송국이 이런 상태인데 오늘 일단 좀 굉장히 좀 많은 열심히 지금 이 종목들 잘 분석해서 가져왔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님에게 좀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간밤에 미국의 CPI 발표가 됐고요. 또 오늘 밤에 PPI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주가 향방 그리고 그 리뷰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 이번 CPI는 사실 좀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누구나가 다 헤드라인 CPI는 높게 나올 것으로 그쵸? 예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 자체가 이전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좀 부합하고 만약에 이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결과에서는 쇼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가 아닌 이상은 사실 뭐 시장이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 맞죠? 그러면 거기서 방향을 이제 잡아줬어요. 그러면 어제자 같은 경우가 이 방향성을 일단은 좀 어떻게 잡았냐 이렇게 좀 바라봤을 때 우리가 제가 아시겠지만 라이브로 제가 이제 선물 대행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제자도 이제 좀 웃으면서 일단 좀 마무리를 좀 봤었는데 또 깨알 자랑인가요? 그렇죠. 제가 항상 방송마다 자랑을 그쵸? 하잖아요. 근데 어제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9시 30분대 움직임을 좀 보시면요. 첫 발표 때 당연히 이제 헤드라인 CPI의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었던 내용 자체를요 다 소화시키면서 상승 흐름을 키워가다가 본장 이후에 이제 낙폭을 보여주다가 다시금 재차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대 어제장 흐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상승과 하락의 이제 변동성은 좀 크게 띄었었지만 왜냐하면 코어와 그다음에 헤드라인 자체에 이제 상반된 결과가 나왔기 그쵸? 때문에 변동성은 크게 띄었어도 결론적으로는 상승 힘 쪽으로 조금 더 우세로 바라봤었다예요. 저 역시도 계속 매수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연준은요 벌써 우리가 이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쭉 이제 유가 상승과 모든 결과를 지켜봤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사실상 지금 문제되는 거는
변동성이 큰 지금 헤드라인보다는 코어 쪽이 계속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드라인이 계속 우리가 3%대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냥 아직은 안 잡혔어 얘기를 하는 거고 맞아요. 오히려 이게 오르더라도 이거 지금 사실상 이 부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계속적으로 코어 자체가 낮아지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해.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시장이 인지를 하고 그 내용 해석대로 지금 받아주면서 지금까지 좀 버텨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를 조금 앞으로의 좀 내용 해석으로 일단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지속적인 매수 상승을 조금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한 가지 좀 단점은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단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좀 바라봤었을 때 실적 자체가 이제 좀 받쳐줘야 돼요. 기업 자체로 봤었을 때 그래서 대장주들 위주의 장세가 다시금 한 번 더 휘몰아칠 가능성이 있어요. 오. 그래서 우리가 70주주다 이제 뭐 5대장주다 뭐 해가지고 이제 알고 계시는 뭐 테슬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쪽 장세로 다시금 시장 자체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대장주를 노려야 될까요?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대장주를 노려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요. 네. 전 노려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타이밍은 지금 볼만한 종목은 있는데 모든 종목을 다 노릴 수는 없겠죠. 그쵸? 그 중에 그 안에서 좀 선별적으로 작업을 해봐야지.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이거는 노란톡방에서 공개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대장주에서 저한테 만약에 너 무조건 지금 하나 무조건 사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를 픽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만큼 처음 오신 만큼 서비스 제대로 제공해 주시네요. 일단 전문가님께서 미국 증시 흐름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그래도 좀 매수세가 보일 수 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만 우리가 또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택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빅테크들 위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를 체결해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우리 빅테크주 내에서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까지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서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이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일단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들고 오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vs SPG 두 종목 들고 왔어요. 일단 대장과 실적주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둘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매수 우위에 보시나요? 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보면서 일단 좀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사실상 우리가 이 AI 호재로서 인해서 이 부분이 상반기 때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잘 가져갔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지금 좀 가져갔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두산 로보틱스의 이제 IPO 수혜 자체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상승 탄력을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좀 강하게 이어갔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종목 중에서 결국에 이제 로봇 관련으로 일단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 비교해 보는 게 좀 더 좋냐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좀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의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자동차 기업들의 이제 노조들이 이제 파업을 하고 이런 이슈들이 지금 최근에 있었어요.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얘네를 이 노조를 달래려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노조 뭐 이렇게 파업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네. 결국에는 이 노조를 진행을 하고 파업을 진행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더 받기 위해서겠죠.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틀어지고 협상이 이어지고 아니면 이 기간 동안에 손실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다 돈이겠죠. 결국엔 돈으로 연결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상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기간값을 두고 계속 발생을 하는 결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나운서님 CEO면 이런 노조 파업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선택을 더 넘기겠죠. 그렇죠. 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공정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칠 가능성이 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로봇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AI 이슈로 올 상반기 때 테마를 받아서 올랐으니까
그래서 로봇이다라기보다는 이쪽에 조금 더 자동화 포커스를 쪽 공정까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미래를 조금만 그려 보신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이쪽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갈 거고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자체도요.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쪽 이제 완전한 자동화 공정, 자동차를 그냥 이제 사람이 아예 필요가 없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놓고 그냥 계속 공장에서 정말로 찍어내듯이 만드는 거를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 미래로 조금 생각해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쪽으로 시장이 넘어갈 것이고 인력 자체가 이쪽에서부터 이제 자동화 공정으로 넘어갈 것이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냐로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둘 중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주로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힌트를 좀 너무 많이 줬나요? 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원픽이다. 뭐 지금 사실 뭐 선택을 할 거다. 그러네요. 제가 좀 얘기를 좀 SPG에 치우치긴 대한 했는데 언급은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았어요. 뭐 사실상 근데 이 SPG 같은 경우는요. 네. 이 로봇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훨씬 더 호재가 더 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자동화까지 같이 본다면 SPG보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더 좋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사실상 이제 두 차트를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요. 네.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지금 SPG 같은 경우도 똑같이 고점에서 지금 3거래일 동안에 지금 하락을 가져간 뒤에 지금 단기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상 주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다 고점을 찌르고 넘어온 상태에서의 단기 조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둘 중에 뭐가 지금 당장 사기에는 누가 더 좋나요? 라고 둘 다 위험해 하기에는 보이는데요. 사실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요. 리스크는 네.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좀 생각해 봤었을 때 좀 기계적인 손절과 이익절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지금 좀 언급 드리고 하면 이렇게 내가 매매를 해봤을 때 사실상 이제 손절을 잘 못하세요. 제가 그동안에 정말 많은 다수의 시청자분들을 교육을 사실 하면서 사기는 잘 사는데 그렇죠. 사기는 잘 사는데 손절을 손절하기가 정말 좀 못해요. 쉽지 않은 그래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손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드리고 가격 전략 다 드려도 이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막 몇 달, 1년 뒤에 뭐 뭔가 어떻게 해야 돼? 손절을 해야 될 때도 더 갈 것 같다는 기대감? 그쵸? 그래도 어느 정도 더 가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 배틀에서도 제가 네. 이렇게 좀 뽑아온 이유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좀 미래를 그렸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이미 지금 사실상 고평가됐다라고 저는 표현되진 않아요. 사실 지금보다도 그래요? 고평가됐다고 사실상 표현이 안 가격 되나요? 상승률은 저는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우리 시장 자체가 이렇게 단기 급등을 보여주면 그만큼 조정 자체가 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좀 바라봤었을 때 지금 현재 단기 조정을 바라봤었고 그러면 이제 좀 퍼센트를 좀 보자 이렇게 네. 제가 좀 항상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보시면요. 제가 이 피보나치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상승분에 따른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382 자리값 여기까지 지금 딱 눌러준 뒤에 사실상 이거 종목픽은 제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딱 오늘 기분 좋게 여기서 지금 5%대 반등이 딱 나와줬죠. 그러니까 이 구간대를 사실상 깨지 않는 선에서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구간대에서 내일장에서 깨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상 내일장에서 깬다라고 하면요. 단기 손절로 빠르게 손절 자리값을 봐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요. 뭐 2%에서 3% 내의 손절로 빠르게 탈출을 볼 수도 있고 한 번 더 재차 다시금 올려치는 자리값에서 타이밍을 보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만약에 지금 진입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내일장에서도 한 번 더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손절 라인 때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짧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저점만 미뤄지는 자리값 여기 구간대에서 지지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상승세 매수 추세가 충분히 받쳐준다라고 하면요. 단기 대행 자리값으로도 지금 사실상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 좀 이 내용 자체는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미 이번 주 내내 좀 얘기를 좀 계속 했을 네, 수가 저도 같아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SPG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다들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IPO 이제 그쵸? 상장 10월 상장. 5일 날 이제 되기 전까지 뭐 지금 현재 지금까지 봤었을 기관 때 수요 예측 그 시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상장이 되는 날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많이 뺏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예측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정 매매 측면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서는 단기 매매 관점으로 넣기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 조정 자리에서 사실상 10월 5일이잖아요. 그 네. 사이 구간대에 이 변동성이 생각보다 재밌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재료 소멸됐고 끝났다가 아니고요. 재료는 아직 살아 있어요. 왜냐면 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을 거고 앞으로 10월 5일까지 또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요. 추석 딱 끼고 그 사이 구간대까지 우리가 좀 단타성 대응을 좀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관심을 보시면서 일단 좀 대응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첫 번째 대결 완료가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vs SPG 두 종목 내에서는 전문가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손을 들어줬어요. 사실 이 종목이 삼성전자가 뭐 지분 투자를 했다 그래서 로봇의 대장주로도 꼽히고 있고 이 로봇 8에서 4족 보행까지 그렇게 담당을 하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까지 담당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우리가 단지 AI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자동화 공정 때문에까지 우리가 그 종목까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SPG보다는 좀 더 단기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자리값은 사실 저희가 주식시장이라는 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변하다 보니까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참여하셔서 내일장에서 이 SPG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대응하는지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를 들고 왔는데 알테오젠 vs 셀트리온 두 종목을 들고 왔어요. 제약바이오가 사실 시장이 안 좋으면 스멀스멀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제약바이오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미국을 좀 등에 업은 것 같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FDA의 승인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둘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눈이 가시나요? 자, 그거를 바로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아, 일단 밀당을 조금 하겠다. 한번 좀 보면서 우리 좀 같이 보면서 일단 좀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쉽게 드리면 방송을 이제 딱 보고 지금 바로 지금 채널 이탈을 하실 것 MB님께서는 같아가지고. 셀트리온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쵸. 이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이렇게 좀 보시면요. 사실상 우리가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했을 때 이제 주가 상승력을 좀 본다라고 하면요. 둘 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주가 상승을 바라봤었던 이게 이 셀트리온 힘이라든지 차트인가요? 이게 셀트리온 네. 차트고요. 이게 이제 앞에서 한 번 상승 지금 두 번째 파동까지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이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고 사실상 뭐 알테오전도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얘도 4,000원대였던 주식이 2019년에 12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죠? 계산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낙폭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다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알테오전도 여기에서는 이제 기대감을 많이 가지면서 매수를 좀 가져가다가 좀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서도 이제 사실상 이제 저한테 이제 좀 물어보셨을 때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던 종목 중에 네. 하나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상 지금 오늘 와서 방송에서 이 종목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미리 이전부터 사실상 이 질문을 이전부터 받았을 때는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인가요? 그럼요. 이거는 제가 몇 년 동안 지켜봤었던 종목인데 사실상 이제 저희 아버지 지인분이 여기 이사로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깨알 인맥 자랑을 그래서 뭐 내부 정보를 안다는 아니고요. 네. 그분이 굉장히 바쁘다. 연락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너무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게 지금 벌써 2년이에요. 2년 동안 대전에서 지금 나오시지도 못하고 지금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내용만 가지고 제가 뭐 정말 다른 정보를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드리지도 않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일단 나와 있는 내용 해석으로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이 피아 주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혁신 기술로 이 알테오전이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았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 이 알트비사 같은 경우가 이전부터 이 피아 주사라는 거는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정맥 주사를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간호사분들이 이제 대부분 의료진분들이 이렇게 놔주시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시술 담당하는 뭐 이런 뭐 조그마한 샵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따로 이제 주사를 놓는 행위라든지 이런 게 이 확실히 이제 본인의 자격증이 있고 그 증명된 사람들만 놓을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개별적으로 그렇게 놓는 거는 병원을 가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나라야 뭐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또 밥 먹듯이 우리가 조금만 아프고 뭐 하더라도 이비인후과 뭐 정형외과 뭐 대학병원 뭐 가더라도 의료보험이 워낙 잘 돼 있기 그쵸.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 괜찮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뭐
뭐 캐나다에서 이제 잠깐 놀러 갔던 적이 있었고 유학생 유학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뭐 어학연수 아, 수준으로 이제 뭐 네네네. 다녀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이 미국이나 이제 뭐 캐나다 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약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이 발전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도 조금 더 뭐 영양제나 이제 뭐 치료제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래서 전문 치료제는 전문가님 아니고 지금 뚜다님이 셀트리온이냐고 물어봤는데 셀트리온인가요? 아니면 둘 중에 뭘 할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일단 좀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드리는 좀 게 많이 조금만 더 더 일단 까셔야 좀 된다.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술 개발에 왜 얘기를 드리냐면요. 결국에는 이 피하 주사로 넣는 미리수 양 자체가요. 네. 원래 이제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인데 여기 기술 개발로 한다고 하면 많은 양을 투여를 해도 한 번에 많은 양을 투여해도 문제가 없는 이런 기술 개발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머크사와 같이 합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로 이제 그 어떻게 키트로다 보면 SC. 네, 그쵸. 굉장히 어려워요, 이름이. 그렇죠. 저도 이제 막 지금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혀가 꼬이는데 사실상 이 지금 호재로서 지금 상승을 굉장히 좀 크게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부분으로 지금 비독점에 대한 내용 나와주면서 근데 주가 이번에 급등이 뭐 나와줬거든요. 독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시가 됐어요. 그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머크를 등에 업었었기 때문에 네. 머크를 기준으로 독점을 가져가도 저는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비독점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다른 글로벌 제약회사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할 똑같이 수도 있기 공급을 할 수 때문에. 있고 기술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독점이냐 독점이냐 이 자체가 호재와 악재로 나뉘진 않고 둘 다 이거는 호재성인 내용 자체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님은 일단 둘 중에서 알테오젠, 셀트리온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제가 일단은 알테오젠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네. 셀트리온도 사실상 호재성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좀 바라봤었을 때 네. 뭐 사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이 면역 항암제까지도 지금 일단은 임상에 이제 놓여져 있는 맞아요. 거고 사실 이 SC라는 이 기술 자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피하 주사가 이 미국 같은 경우 아까 이 전제 조건을 깐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가로 집에서 놓을 수 있는 게 이 피하 주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병원까지 가고 이러는 데는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해외에서는 힘들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왜 집에서 막 굳이 위험하게 아프게 막 주사를 넣어 이 느낌이 드시잖아요. 근데 해외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요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피하 주사나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조금 더 개발이 되고 이렇게 좀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양쪽 다 호재성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셀트리온을 지금 계속 얘기하신 분은 이미 앞에서 좀 재미를 좀 보셨던 분이지 않을까. 재미를 봤기 때문에. 아니면 혹은 셀트리온의 이제 오랫동안의 주주로서 그렇죠. 오랫동안 주주로서 평단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의 이제 주주로서 이제 강력한 믿음, 슈팅에 대한 기대값이 있을 텐데 자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요. 셀트리온은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동반 상승 자체가 나와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렴 형태로 빠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트 움직임으로 지금 딱 보시면요. 삼각 수렴을 이쁘게 그리면서 셀트리온은 나 아직 지금 조금 더 잠잠해 하면서 지금 계속 여기 구간대에서 지금 버텨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떠냐? 단숨에 지금 들어올린 게 진짜 뭐 지금 최근에 4만 원에서 6만 원대까지 올랐으니까 뭐 50% 가까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방송이 사실 실시간으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송이잖아요.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네네네. 불금 네오님께서 칼리님 알테오젠 지금 진입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 진입해도 될까요? 지금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사실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차트로 지금 좀 바라봤었을 때 이 자리 값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세 개의 캔들과 강력한 지금 50%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요. 단기 조정이 분명히 와요. 우리나라 종목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가파르게 오르더라도 단기 조정이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큰데 그렇게 됐었을 때의 낙폭 자체는 사실 5만 초반대나 5만 중반대까지 낙폭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자리값이 잘 버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자리값에서도 충분히 진입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8만 원대 이상까지도 상승 가능성 충분히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픽은 뭔가요? 네, 아직도 그래서 안 얘기를 저는 해줬어요. 알테오젠입니다. 너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앞에 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일단 좀 지금 좀 설명을 조금 더 사실 이제 좀 나눠서 한번 좀 알테오제네는 가져볼게요. 이만큼 얘기하고 셀트리온은 이만큼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뚜다님께서 적중 실패네요라고 했는데 오늘은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알테오젠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재료도 좋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머크가 키트로다 독점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독점이든 비독점이든 간에 우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차트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자리값을 잘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해봐도 되는 자리값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세한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국내 이슈에 대해서 이 종목들을 마무리가 했습니다. 여기 안에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는 이유가 원탑 종목이 궁금해서 보실 것 같아요. 이 안에 지금 네 종목 안에 원탑이 있을까요? 그건 비밀이죠. 그것도 왜냐면 좀 비밀. 10개까지는 가져가야 나오는데 안 그러면 이제 나머지에서 이제 나오니까 앞에 거는 오늘 이제 비밀이 무시를 할 정말 거잖아요. 많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이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시간 관리가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뒤에 거는 조금 빠르게 그래도 네. 핵심 내용만 가지면서 일단 정리를 좀 빠르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일단 원탑 모른다, 말을 안 해준다라고 지금 살짝 놀리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계속해서 배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틀 미국 기업입니다. 테슬라 vs 아마존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과연 두 종목 내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택하실 건가요? 네, 일단 테슬라랑 이제 아마존을 가져왔는데 누구나가 다 알고 계시는 기업이죠. 사실상 저는 이 저 알 두 것 기업 같아요. 전문가님 뭐 택할지. 어떤 거 택할 것 같아요? 아마존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고점이나 테슬라를 정말 잘 맞추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리값에선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님께서 안 공략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저는 픽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존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뭐 아나운서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 $100 저점도 맞췄었고 그쵸. 이 방송을 했었을 때 이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 거의 상승 테슬라 여력이라든지 저격수였죠. 사실 정말 제가 귀신같이 맞췄었는데 네. 지금 자리값 기준으로 일단 좀 보신다라고 하면요. 지금 자리 사실 좋아요. 좋고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400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 $400 얘기 나온 것 때문에 지금 테슬라에 손을 안 들어준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런 리포트가 너무 강력하게 나온 거 부분 자체가 사실상 시장 자체에서는 이미 뉴스가 나왔을 때 팔아라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너무 좋아요.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 그럼 뉴스가 나오기 전에 사고 이 뉴스에 팔았어야 됐네요. 그럼요. 그렇죠. 어. 지금 자리값도 이제는 이전에 사실 고점을 가리키는 7월 달 말에 있었던 고점을 가리키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대에서는 이제 슬슬 물량을 정리를 가져가도 되고 수익 부분에 가져갔다라고 하면 내가 장기적으로 조금 더 물량을 남겨놓고 이제 좀 바라보는 자리값이지 지금은 다시금 강하게 좀 눌릴 자리값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테슬라냐 아마존이냐 사실상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냐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제가 조금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걸 얘기를 드린 거고요. 둘 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괜찮은데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아마존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신규 매수자의 관점에서는 들어갈 만한 자리가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될까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를 정말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 주가를 제가 이 $140 돌파하기 전에 언제 얘기를 드렸냐면요. $100 초반대 이미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토요일 방송에서 네, 그렇죠. 맞아요. 같이 토요일 방송에서 이미 여기서부터 아마존이 상승력이 너무 높다. 왜냐하면 나머지 종목들이 이미 이 구간대에서 다 연고점 갱신하면서 돌파했었는데 아마존만 돌파 못했다예요. 근데 아마존은 지금도 보시면요. 유일하게 지금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연고점을 갱신을 못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클라우드 사업 자체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도 지금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네. 이런 이슈 때문에 또 우리가 가져가 봐도 될까요? 네, 왜냐면 이 클라우드로 조금 보셨을 때 뭐 아마존 말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뭐 애플 등의 네. 이제 나머지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얘네는 이쪽에 지금 좀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안 한다기는 아니고 이쪽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쪽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 자체나 이 클라우드 쪽으로 이슈가 나오기보다는 다른 쪽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뭐 블리자드 인수 같은 경우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 15랑 그리고 이제 화웨이 이슈 같은 거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놓여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 클라우드 쪽에서 지금 바라봤었을 때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테슬라보다는 아마존 쪽에 이제 조금 더 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세 번째 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쪽에서 좀 더 본다면 테슬라보다는 아마존이 좀 더 자리값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경쟁사 대비해서 2분기에 좋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호재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세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 vs 브로드컴인데 이 종목은 이 통신 반도체 관련주로도 또 묶을 수 있어요. 어떤 종목을 보실 건가요? 네, 일단 퀄컴이랑 브로드컴 이렇게 좀 보시면요. 사실상 둘 다 너무 좋죠. 아, 또 근데 둘 다 너무 좋아요. 네. 사실 둘 다 너무 좋은데 뭐 지금 제가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요. 저는 퀄컴에 손을 오.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애플 관련해서 애플에 3년 더 이 칩을 공급한다 이런 이슈 때문에 선택을 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좀 핵심적인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뭐 오히려 대장이 누군가요? 라고 했을 때 통신칩으로 대장으로 누구냐고 했을 때는 브로드컴이 브로드컴 사실 아닐까요? 대장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2년 전에 사실 제가 이미 한번 제가 방송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한 40%대까지 이제 수익을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또 지금 깨알 뭐 차트를 자랑을. 보시면 이렇게 또 자랑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구간대에서 이제 수익을 잘 가져갔었고요. 그때는 이제 퀄컴을 보지도 않았어요. 사실 뭐 퀄컴이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비교로 봤었을 땐 저는 브로드컴에 좀 더 집중을 했었는데 최근 이슈가 저는 조금 더 강력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뭐 여타 뭐 다른 이슈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애플의 의존도가 없이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쪽으로도 이제 연결된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자리값 자체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내부자의 어떻게 보면 지금 자사주 매입 이슈까지도 지금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264억 정도 하나로 지금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와는 좀 상반된 결과예요. 오히려 엔비디아의 이제 내부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식을 지금 팔고 있는 상태인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에 자신감이 있고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값을 박스를 치면서 이 기간값을 지금 여기를 버텨주면서 조금 더 버텨준다라고 하면요. 고점 돌파 시에는 브로드컴도 충분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네 번째 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퀄컴 vs 브로드컴 두 종목 가운데서는 퀄컴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지금 뚜다님께서 역시 애플의 힘인가라고 했는데 역시나 애플이 좀 파워가 센 것 같습니다. 26년까지 애플에 3년 더 추가로 칩을 공급한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손을 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2 vs 노보노디스크. 사실 두 종목 모두 다 너무 뜨거워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사실상 제일 고민이 많이 됐었고요. 전체 원탑 종목 혹시? 중에서 원탑이요? 원탑인가요? 두 종목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일단 네. 고민은 많이 됐는데 얘네를 이제 원탑으로는 찍지 않았었던 이유가 네. 우리가 어쨌든 주식을 하는 이유가 가장 뭐냐면요. 수익을 좋은 내려고 하는 종목을 거잖아요. 발굴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또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럼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얘를 보시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비싸게 사서 싸게 지금 팔 수 있는 없죠. 왜냐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천장 뚫으면서 계속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거는 템포가 있겠죠. 분명히 조정 구간은 있을 거고 그 조정 구간이 사실상 지금보다는 유지를 하면서 더 높지는 않을 것이다가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네. 좀 미래적인 가치로 좀 본다라고 하면요. 두 종목 다 사실상 너무 괜찮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뭐 픽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종목 너무 다 좋은데
어떤 그쵸.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저는 손을 든다라고 하면 노보노디스크에다가 조금 아. 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위고비 그리고 싹센다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실상 그 부분보다 유럽 일단은 증시에서 시총을 1위까지 탈환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택하신 걸까요? 아니면 두 기업의 시총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 네. 별 차이가 없어요. 아. 하나 뭐 800조, 하나 750조. 그러니까 이미 대장이고요. 어. 뭐 시총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뭐 10배, 20배가 차이가 나야 뭐 그쵸, 픽을 할 수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있는데. 이거는 뭐 그거에 대한 비교 대상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만 치료제라는 이 시장 자체가요. 지금 굉장히 좀 핫한데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지금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사실상 뭐 약을 혹시 들으셔 보셨나요? 비만 치료제는? 비만 치료제요. 여기서 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드시는 분들을 좀 봤는데, 그러니까 네. 이 약은 아니고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핫해요. 맞아요. 뭐 싹센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비만 치료제용 이 약을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핫한데 이게 이제 좀 장점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식욕을 좀 없애면서 뭐 이제 뭐 임산부에 이제 뭐 입덧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좀 식욕을 줄이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좀 장기간에 복용을 해야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3개월 복용해서 다시 살찌는 요요 오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심리 자체가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만약에 100kg예요? 만약에 100kg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네. 60kg가 됐어요. 근데 내 목표는 60이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고요. 네. 60인데 만약에 이 약을 끊으면 유지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약을 끊으면 내가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내가 할 자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의존도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쵸.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복용을 하면 내가 더 날씬해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내성이 생긴 다음에 만약에 약을 끊으면 오히려 식욕이나 이런 게 더 폭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무섭네요. 사실상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좀 무서워요. 이 두 종목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근데 사실 주변에 이렇게 싹센다를 복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쉽게 살을 빼다 보니까 계속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왜냐면 건강하게 운동을 해서 살 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절대 드시진 않아요. 왜냐면 운동이 원래 그냥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네. 노력을 하면서 이제 가져가던데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하진 않죠. 그쵸. 저 역시도 1시간 동안 매일 뭐 운동해라, 뛰어라 뭐 알고는 있는데 안 하게 되잖아요, 그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요. 정말 살이 안 빠진 분들한테는 이거라도 의지를 할 것이고 한번 의지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장기간의 복용이 계속 될 거고 나의 이제 고정 지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20배 이상의 성장이 향후 5년 이상 바라봤었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주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노보 쪽에 저는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마지막 치열했는데 일라이릴리 vs 노보노디스크에서는 전문가님께서 비만 치료제에 조금 더 힘을 쓰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0종목 대결을 마무리를 했는데 이 10종목 내 전문가님이 원탑 종목이 있습니다.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번만 알려드리니까 잘 들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이렇게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원탑 종목에 대한 전략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 라방 제가 이제 보시면요. 상반기에 이제 최근 기술주 흐름부터 일단 좀 같이 보시면요. 상반기에 이제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었죠. 우리가 이제 해외 종목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뭐 엔비디아, 오라클, 지금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 1월 기준으로 한번 좀 보시면요. 상승세가 정말 엄청났었고 몇 배씩 올랐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뭐 AI 테마 아직 뭐 끝난 것도 아니고요. 뭐 나머지 로봇 우리 지금 현재 뭐 나와져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지금 같이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 상반기 때 제가 봤을 때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너무 크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년의 낙폭 자체를 거의 다 상쇄시킬 만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 상승했었던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하반기에 와서는 오히려 지금 도구로 지금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 종목이 어떻게 보면 가치가 나쁜 건 아닌데 이미 선반영이 다 됐다라고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요, 굉장히 좀 위험한 게 확실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는 추가 상승 동력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가 없이는 상승이 어렵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이제 받쳐지려면 그만한 실적이 이전보다도 더 이상 향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 전문가님,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이 원탑 종목은 뭘까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기술주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또다시 이제 혼자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일까? 원탑은 어떤 걸까? 뭐 아마존일까? 퀄컴일까? 지금 기술주 생각을 하니까 둘 중에 어떤 건지 언지를 해주고 시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너무 죄송합니다. 답답해요.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아,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왜냐면 최근 오라클이 조금 반증을 했어요. 13%나 낙폭을 가져갈 만한 내용이 아닌데 이미 고점 대비 한 번 낙폭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퀄컴을 왜 이 10개 종목 중에 선택을 했냐면요. 네. 가격이 제일 착해요. 일단 차트를 한번 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10종목을 다 비교를 해보시고요. 지금 진입 자체에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근데 사실 퀄컴 이렇게 다 쳐보는 것보다 지금 혹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 비교 분석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종목별로요? 네. 지금 차트를 지금 못 해가지고 일단은 퀄컴 나중에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노란톡방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 네네네. 거고요. 일단 퀄컴을 얘기를 드렸었던 게 확실한 호재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주가 상승이 고점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원픽으로 안 가져갔을 텐데 그만한 지금 낙폭을 보여줬어요. 근데 얘가 나머지 반도체주들이 그렇게 날아갔었는데 얘만 못 갔었던 이유 자체가 애플 자체적으로 지금 이 5G 모뎀 칩 자체를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 퀄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애플과의 독점 계약 그리고 악재가 될 수 있는 게 애플 위주의 계약 자체였어요. 그러면 애플이 자체 생산해버리면 팽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종목 자체가 못 가져가는데 이 기술 자체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이번에 왜 연장을 했겠어요? 삼성전자, 퀄컴 그리고 대만의 이 그 기업 빼고는 거의 대부분 어려워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좀 비교 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테슬라가 2차 전지 기준으로 자체 개발을 한다라고 했다가 거기서 이거 기술력이 딸려서 어떻게 보면 못하겠다. 선언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 되게 폭증했었던 섹터가 뭐였죠? 2차 전지였어요. 2차 전지가 거기서부터 날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상승은 보여줬지만 진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 상반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승을 좀 보여줬었잖아요. 이 부분 자체가 거기서 같이 놓여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좀 보시면요. 사실상 애플만 연결된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와에도 계속적으로 협업이 되어 있고 삼성전자마저도 프리미엄 폰에서는 지금 이 퀄컴 칩이 계속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매출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이전의 매출보다도 지금 좀 떨어졌었던 모습들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악재로 다가오면서 횡보장세를 계속적으로 좀 불러일으켰었다라고 하면요, 지금의 이 독점 계약 자체를 좀 연장 자체를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앞으로의 지금 어떻게 보면 매출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 주가는 158달러대까지 주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상승력이 충분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당장도 좋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오늘장에서 당장 들어가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저는 오늘도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은 퀄컴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상 지금 단기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아직 그럼 먹을 윗부분이 더 많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지금 차트를 한번 딱 보시면요. 너무 지금 이미 이 바닥 구간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상 저점을 이탈한다고 하면요. 손절가 세팅하기도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 가장 저는 메리트를 가장 크게 느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끝까지 헷갈리게 이렇게 안 알려주시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10종목 내에서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퀀텀이라고 했는데 일단 퀄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 구간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의 공급 계약으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가격 메리트도 있고 이 호재성 재료도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50분 안에 참여해 주셔서 문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